깊이 있는 분석과 새로운 시각이 함께합니다. 네, 한 번에 이해하는 경제 토크쇼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가 열리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달 안에 공실 공공임대주택 3만 9천 호의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전세 물량을 최대한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네,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에 실수요자는 아연실색하고 있는데요. 집값은 도대체 언제쯤 안정이 될 수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자, 이 부동산 시장 관계 점검 장관회의가 매주 열리는데 네. 매주 열린다고 대책이 뾰족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 회의를 계속 하고는 있네요. 오늘 네. 뭐 회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전세 시장 대책.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지금 상황이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고 네.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많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무장관이라든지 담당자 최고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홍 부총리나 김현미 장관 등 이 부동산 관련되는 예. 관계 장관들이 모여서 대책을 뭔가를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회의의 결과도 뭐 신문 언론에서 일부 이제 맹탕이었다, 별 다른 내용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로 봐서는 네. 점검만 한 것 같습니다. 뭐 네. 다른 대안을 내놓지는 못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11월 19일 날 내놓았던 우리 전세 전세 대책 대책. 자체에 네.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상당히 많은데요. 예. 전반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공실로 많이 이제 방치되다시피 했던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은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그것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는 방안들이 이제 검토가 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전국적으로 한 3만 9천 호를 연말까지 해서 이제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 네. 이 부분들을 갖다 다 이제 입주자를 모집하겠다 이런 내용이 이제 거의 뭐 유일한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인 것 같고요. 이달에 다 모집한다 예, 이거죠? 그렇죠. 네. 나머지는 대부분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의 전세 시장, 월세 시장의 변동 상황 그리고 매매 시장까지 겸해서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아마 같은 어떤 동향들을 같이 이제 공유한 정도 그 정도에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이달 안에 그 비어 예. 있는 공공 임대를 한다면 네. 소득이라든지 네. 뭐 이 자산에 관한 요건이 또 없다면서 예, 그 부분은 예. 지금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전세나 월세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예. 있는 분들이 다양한 지금 계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뭐 중산층에 가까울 정도의 분들도 지금 전세 물량이 너무 희소하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있는 공적 자원으로서의 공공임대라든지 공공전세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 그런 공간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 소득이라든지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준을 갖다 적용해버리게 되면은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어렵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지금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건을 하나의 걸리는 쪽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적용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정부는 전세 대책 가운데 이 전세형 공공임대 이걸 좀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2년 동안 18,000가구를 공급하는데 모든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고 혹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무작위 추첨을 한답니다. 이 방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방식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저는 이 대책을 볼 때마다 뭐 매주 회의를 한다라고 하지만 이게 국민들이 공감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게 예. 체감을 하고 공감을 해야 되는데 저조차도 이게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려서 이게 자꾸 귀에 뭐 파리가 앵앵대는 것처럼 예. 이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네. 느낌이 전혀 오지 않고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서울 도심에 양질의 소형 아파트가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가 공급이 되느냐인데 그런 내용은 다 빠져 있거든요. 이게 사실 그 다음 단계예요. 내가 가고 싶은 아파트가 있을 때 소득 기준이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중요한데 그거는 김현미 장관이 얘기했잖아요. 아파트는 빵처럼 빨리 못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공급을 해야 된다. 국민들이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거든요. 예.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제대로 된 양질의 빵을 원하는데 자꾸 이게 그래서 저는 예. 매주 회의하는 것도 희망 고문하는 것 같고요. 예. 혹시라도 뭐가 좀 나올까 싶지 않아서 네. 계속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기다려도 18,000호 중에 이렇게 네. 공공전세주택 같은 경우에 서울에 5,000호거든요. 서울에. 네. 그렇죠. 5,000호 자체도 이게 어디 공급되는지도 모르겠고 결국엔 이게 대부분 빌라일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매입 임대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예.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란 말이에요. 이게 마포 뭐 상암의 아파트라고 하면 정부가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을 텐데 양질의 주택도 아니고요. 이게 또 빌라 같은 경우에 다수의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저는 숫자 장난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39,000, 39만 뭐 이런 얘기 아무리 해도 전혀 느낌이 오지 않고요. 예. 아 진짜 내가 기다리면 내 집 마련할 수 있고 우리 가족의 주거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구나. 이런 안정적인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뭐 그냥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려서 제가 볼 때는 매주 다음 주도 이렇게 회의를 하겠지만 네. 별 효과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차라리 회의하는 시간에 현장 나가서 전세가 얼마나 심각한지 주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인터뷰도 좀 하고 현장 점검을 좀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오늘 홍남기 부총리 이제 그런 얘기는 했더군요. 이렇게 전세 물량을 빨리 공급하면 시장이 좀 나아질 텐데 이미 시장에서 전세 매물이 조금씩 누적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공급이 조금 많이 나오면서 누적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셨던데. 예, 지금 뭐 누적됐다, 되고 예, 예, 있다고 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시는데요. 지금 아마 전세 물량 가운데 실제 많은 시장에서 수요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물량들은 거의 희소하다는 단어가 오히려 더 사람들이 귀에 이제 익을 정도, 익숙할 정도로 누적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희소하다. 예, 그래서 아마도 그 누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어떤 가격 문제라든지 네. 혹은 여러 가지 이제 만기로 인해서 아주 잘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부총리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에서는 여전히 지금 대단지의 경우에 있어서도 정말 전세 물량을 찾기 힘들어서 예. 지금 최근에 어떤 거래 동향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실제 전세 시장 전세 같은 물량이 나왔을 때 뭐 현장을 확인하고 적절하게 여러 조건들을 협의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은 다 생략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전세 시장의 경우에도 가격 자체의 오름세가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전세 시장은 사실은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전세 난민이라 불리는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예. 하나는 물론 지금 물량이 없어서 이제 고민이기도 하고요. 예. 또 하나는 물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예를 들어 홍 부총리 말씀대로 진짜 네. 적체되고 있는 그런 전세 물량이 있다 하더라도 가격 자체가 우리가 임대차 보호법이 새롭게 개정되어 시행된 이전의 단계보다 엄청나게 오른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에 특히 많이 올랐다. 특히 그런 많이 얘기는? 올랐죠. 네,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뭐 지표로서도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본인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전세 물량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어떤 물량들이 나오는 경우에도 가보고 예상했던 그 본인들의 예산선보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최근에 또 신용 대출을 통해서 한 4조 8천억이 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이런 늘은 상태에서도 지금 충분한 자기의 전셋집을 얻지 못해서 고민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 정부가 지금은 전체적으로 물량 자체가 희소하다 보니까 물량 측면에 많이 강조하면서 접근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74주째 오르고 있는 사실은 이런 전세 부분과 관련해서 해당되는 그 가격 부분도 사실 여전히 굉장히 전체적인 부분에 고통을 주고 있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오르고 있는지 좀 살펴볼게요. 한국감정원 이번 주에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은 수도권 5대 광역시뿐만 아니라 지금 지역을 가리지 않고 오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달의 경우 전세값이 7년여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면서요. 이게 뭐 네. 당연한 뭐 사실 같고요. 예. 이게 통계도 뒷받침이 되고 있듯이 뭐 매매, 예. 전세, 지금 월세까지 다 오르고 있는데 예. 제가 어제 사촌 동생한테 전화를 한 통화 받았거든요. 예. 경기도에 집을 한 채 샀다고. 그래서 사지 패닉- 말라는 말은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패닉 바잉을 했군요. 제가 영끌- 책임질 수도 네. 없고. 그렇죠. 네. 가격이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요. 용인 수지 지역에 샀는데 네. 예전 같으면 그렇게 좀 기다려 보지 그랬냐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도저히 그런 얘기를 할 수가 네. 없는 상황이어서 뭐 전세의 난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매물이 줄어드는 것도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살고 있는 주거 환경보다 더 나은 곳으로 가기 위한 그런 네. 준비를 하는데 예를 들자면 뭐 서울의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들의 전세 매물은 생각보다 더 귀하거든요. 이게 뭐 100세대 뭐 이런 빌라들 이런 데는 물건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양질의 예. 아파트들은 여전히 부족하고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격적인 부분 최근에 너무 많이 급등을 했고 또 분쟁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임대인과의 분쟁도 이 모든 것이 다 전세난의 하나인데 정부는 자꾸 이게 뭐 거래량이 늘어나고 뭐 매물이 누적이 된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어느 지역에 어떤 매물이 늘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안 두 해주시는데 분은 다 희소하다 그러는데 그렇죠. 홍남기 부총리는 이제 매물이 누적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오죽하면 상반된 평가를 그렇죠. 하셨네요. 전세 사시는 분들이 그 높은 가격, 매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도 네. 불구하고 연끌해서 지금 집을 사는 상황을 본다면
상황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예. 없고 이게 심각성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꾸 통계만 바라보고 괜찮다, 우리끼리만 괜찮다고 할 것이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이 괜찮게 느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 나가보고 제 주변을 보더라도 예. 괜찮다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예. 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빨리 이 상황을 제대로 좀 파악을 했으면 좋을 것 제가 같습니다. 요 하나만 좀 예. 질문을 하면 이제 이런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 이제 전세 물량이 없다 이러면 정부에서 이제 우리 최근에 사람들이 아파트만 찾고 있어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로 또 말씀을 많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얘기를 했죠. 네, 네. 너무 왜 그것만 찾고 왜? 있느냐, 뭐 빵 이야기 나오면서도 그런 얘기도 네. 나왔는데요. 사실은 서울 주택 전체, 그러니까 빌라라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금 아파트에 비해서 하급제로 우리 취급이 되고 있는 그런 것까지 다 합쳐서 전세값이 11월 달에 전세값이 많이 올랐는데요. 그러니까 네. 아파트만 오르는 게 아니라 여러 네. 가지 다른 주택들을 다 포함해서 오른 게 11월 달에 2.39%가 올랐습니다. 11월 한 달에. 예, 그런데 2.39%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예. 18년 만에 최대로 오른 겁니다. 그게 어느 통계입니까, 예. 그거는? 예, 이게 지금 국민의인가요? 아마 이거 아마 그것도 국민의 얘기겠네요? 통계청 자료 그 네.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그래서 지금 2002년도 3월 달에 어. 오른 것 이후에 최고로 많이 올랐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래요? 아파트만 오른 게 아니고요. 아파트를 마련하지 못한 분들이 다른 그 밑에 빌라라든지 우리가 다세대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세를 많이 구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지금은 물건들이 희귀하거나 가격이 네. 많이 올랐다. 그래서 지금 아까 현장에 가보셔야 된다고 지적을 많이 잘해 주셨는데 지금 정부가 좀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현장의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세값이 뭐 통계상으로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오르면서 이 매매 시장을 다시 자극하는 네. 그런 상황이 지금 서울 이런 수도권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대부분 전세 시장이 너무 이제 힘들다 보니까 이제 도저히 그 마련이 힘든 분 또 목돈 마련이 힘든 분들은 지금 대출도 많이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월세로 넘어가는 상황이죠. 그런데 월세. 부분의 상승률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11월 어떻게 달, 됐습니까? 10월 달에 같은 경우에서 네. 11월 달로 넘어오면서 예. 거의 월세 최대폭 상승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것도 또 뭐 몇 년 만에 이런 식의 기록을 예. 기하고 있는데 예, 예. 이렇게 이제 월세 전세로 지금 오르고 있는 현상과 그다음에 매매 시장은 그동안 서울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약보합세 정도에서 머물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방의 경우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예. 근데 지방의 경우에도 상승폭들이 거의 정점에 다다른 그런 느낌들이 확산이 되면서 최근에는 매매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는, 즉 전세 월세를 견디다 못해 차라리 집을 사자, 패닉바잉 등등 해서 이제 그 주택을 사려고 하는 수요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다가 지방까지 오른 부분들에서 지쳐버린 분들이 그러면은 차라리 비규제 지역인 지방이 가지고 있는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면서 서울로 돌아가자라는 서울로의 유턴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의 정부가 임대차 3법을 개정한 이후에 네. 전월세 시장이 많이 교란되는데 그 가운데 조용하던 지금 매매 시장마저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굉장히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즉 상승 쪽으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고요. 또 지방에서 서울로 중심부로 많은 투자 내지는 실수요자들도 지금 서울에 관심을 네. 더욱더 두는 그런 시장으로, 그래서 이 매매 시장마저 다시 움직이게 된다면은 사실 서울은 예. 거래량이 조금 줄면서 김 소장님 거래량이 줄면서 시장이 뭐라 그럴까요? 조금 뭐 안정됐다는 표현은 좀 뭐하지만 조금 뭐 안정될 가능성을 좀 보여줬는데 네. 이번 전월세난 때문에 이렇게 다시 이제 혼란스럽게 되는 그런 얘기네요. 서울 같은 경우에 일단 거래량이 줄어든 거는 네. 분명한 사실이고요. 워낙 규제가 많이 나와서 사실 뭐 투자하시는 분들이 추가로 사기에는 취득세가 뭐 3주택 이상이면 12%가 되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문제는 실수요자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전세 사시는 분들 그동안 자금은 있고 능력은 되는데 굳이 살 필요가 없어서 기다리는 분들이 이제 움직이는데 예. 크게 두 줄기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규제를 피해서 이제 약간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방이라든지 아파트에서 빌라, 서울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최근에 지방 매매 가격이 중소도시들이 많이 오르고 있고요. 부산에 또 규제를 하게 되니까 주변에 창원이라든지 포항 이런 지역들이 또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죄송하지만 네. 좀 안 올라야 되고 이게 좀 서민들이 편하게 살아야 될 지역까지 올라가서 너무 고통스럽고 또 하나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경기도도 다 규제 지역이고 광역시도 규제라면 어차피 같은 규제판이라면 차라리 서울로 들어갈래라고 해서 역으로 나는 자금이 있으니까 어차피 경기도에 같은 규제라면 서울로 들어간다라고 해서 역으로 또 서울로 들어가는 흐름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총체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매매에서 전세에서 월세에서 다시 또 매매로 들어가고 있고요. 아파트에서 빌라로 가고 있고요. 서울에서 또 지방에서 또 서울로 다시 가고는 이런 총체적인 난국 상황이어서 이게 단순히 통계만 바라보고 좀 안정이 된다 이렇게 네. 표현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규제와 풍선 효과가 반복되는 악순환인 것 그렇죠. 같은데 예. 이런 가운데 정부가 그 호텔을 개조해서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잖아요. 네네. 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존에 아마 이번에 대책에 의한 어떤 그 완성도 있는 그 주택이 아니고 네. 기존에도 아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시도가 되었던 것 같고요. 음. 그래서 이제 호텔로 사용되던 부분들이 안암동에서 네. 하나의 주택으로 선보이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모델하우스 역할을 하는 그런 셈이 안암동에? 됐는데요. 그곳에 지금 들어가 있는 입주자를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보니까 네. 상당히 이제 가격대, 즉 월세 부분, 보증금도 굉장히 저렴한 상황이고요. 보증금이 보증금이 한 100만 원 100만 정도에서 원에 월세가 25에서 35만 원 정도, 25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 35만 원. 예, 아마도 그 여러 가지 그 평형대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 건데요. 굉장히 싼 거 아닙니까? 저 아주 정도면? 저렴한 거죠. 주변 시세 대비해서는 약 절반 가깝게도 싼 아주 절반이나. 저렴한 그런 예. 주택으로 돼 있어서 그 해당되시는 분은 상당히 이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주택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어떤 리모델링 한 예. 어떤 현장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그 경우에 있어서 이제 기존에 호텔을 사용하다 보니까 해당되는 이런 취사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별도로 마련된 곳에 공동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공임대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저렴하게 하는 부분이 있지만 첫째 이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리모델링 하는데 리모델링 공사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았었나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지금 LH에서 사가지고 하는 거죠? 네, 저거? 그렇죠. LH 빚이 많이 들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1인이 아닌 여러 가지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주거 환경이라든지 또 실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용 공간에 해당되는 가족 구성원에게 적합하냐 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후속적으로 좀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호텔에 대해서 이게 임대주택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가능한 경우도 있겠지만 정부가 이야기한 대로 사실은 충분하게 모든 어떤 임대 가구들, 임대 수요의 층들에게 적합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정부가 저번에 우리가 전세 대책에서 나올 때 이 호텔을 개조해서 한다는 그 물량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한 지금 저 안암동은 정부가 11월 19일 발표한 그 호텔 이전에 그건 아니죠? 예, 그 전에부터 이전에 되는 거죠? 예, 준비되어 네. 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물량 자체도 시장에서 기대하는 만큼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또 이게 너무 확산되고 이슈화되다 보니까 김현미 장관도 사실은 비중은 굉장히 저렴한데 예. 새로운 획기적인 어떤 방안이다라고 해서 좀 홍보용으로 한다는 것이 언론에서 너무 크게 이제 받아주면서 문제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많이 임대 전세든 월세든 기다리고 있는 공공임대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수요층들에게 네. 충분하게 협조할 만한 그런 대상물이라고 보기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1인 가구를 위해서는 필요하긴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어떤 아파트에 대해서 아파트는 사실 상징이기 때문에 네네. 환상이 아니고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걸 원하니까 저거는 굉장히 그 효과는 뭐 적지 않을까. 시장에 기대하고는 굉장히 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제가 가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보지는 않았는데 평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월 35만 원에 네. 뭐 깨끗한 시설을 제공해 주니까 제가 최근에 강원도 속초 갔다 왔는데 속초도 뭐 원룸이 50만 원, 60만 원 하니까 예. 35만 원에 뭐 서울 도심에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는데 말씀하셨듯이 이게 1인용 주택이거든요. 1인용 주택이고 주방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데 일단 시설 자체는 잘 나온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가 영화를 보면 영화 중에서 제일 재밌는 게 예고편이거든요. 예고편이고요. 주택 중에서 제일 멋진 주택이 모델하우스거든요. 그래서 네. 본의 아니게 이게 이제 모델하우스처럼 이제 선보이는데 예. 국토부 장관님 또 이게 관심을 가지는 지역에 제대로 안 했을 리는 없고요. 굉장히 예. 신경 써서 마무리 작업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1인용 주택도 필요는 하잖아요. 그래서 네. 신경 써서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좋은 주택을 공급해주면 그 나름의 또 효과는 있을 텐데 과연 그렇게 될까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이 되고요.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장에서 원하는 건 1인 주택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 큰아들이 공부를 못해서 지금 대학 가는 게 걱정인데 막내 아들 지금 학원 하나 더 보내자고 하는 격이거든요. 네, 그래서 막내 네. 아들 또 공부시켜야 되지만 네. 큰아들 공부가 더 급하기 때문에 1인용 주택보다 지금 필요한 건 3인, 4인용 아파트이기 때문에 호텔이 본의 아니게 너무 이게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주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도 너무 이쪽에 좀 네. 이렇게 좀 부각시키기보다는 차분하게 소형 아파트, 양질의 소형 아파트에 더 집중을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뭐 상황이 굉장히 시장이 악순환인데 앞으로 좋아질 건지 네. 그래서 공급이 과연 뭐 충분하게 나올 건지 네. 전 정부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다. 네. 이런 얘기를 이제 김현미 장관이 하니까 그렇지 않다. 네. 이 정부 들어서 적어진 거다. 이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그렇죠.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네. 있습니다만 올해까지는 입주 물량이 그래도 지금 거의 5만 호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물량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동안 정부는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부분의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었는데 예. 이제 최근에 와서 이번에 그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예. 김현미 장관이 내년하고 또 내후년 2021년과 2022년에는 공급이 다소 부족할 것 같다. 부족하다. 그 부분은 이제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결국은 인허가 부분들의 논란이 있는데요. 네. 인허가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까지는 그나마 상당한 물량들, 2015년, 16년이 굉장히 많았고요. 예. 17년까지 그 부분이 이어졌는데 이 정부가 들어서는 17년 5월달에 들어섰지만 18년부터 인허가가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드는 그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이 있습니다. 정부 들어서 오히려 줄었다 그런 네,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17년도에 65만 호 정도 전국입니다. 예. 그다음에 18년도에 55만 호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49만 호의 인허가가 불과한 그런 물량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은 한 3년 정도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3년 정도 뒤에 하나의 이제 아파트로서 우리 곁에 네. 주택으로서 아파트로서 주택으로서 이제 다가오게 되는 건데요. 예.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지금 민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년에 입주 물량 서울 같은 경우는 한 2만 5천 호, 그다음에 내후년에는 한 1만 5, 6천 호, 7천 그렇게 호까지 많이 줄어듭니까? 네,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는데요. 내후년까지 급격하게 줄어드는 부분들을 정부에서는 부인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린 셈이 되죠. 자, 이렇게 되면은 다른 것보다 그동안에 정부가 아니라고 했는데 공급이 정부마저 나서서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구체화되면서 공론화돼 버리면은 결과적으로는 많은 분들의 불안감들은 더욱더 커지게 되고요. 예. 아마도 지금 조금 그 주택 매입 시기를 늦추고 있거나 좀 조정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조차 마음이 급해질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상태로서 본다면은 이 전월세를 포함해서 매매 가격까지 한동안 즉 2022년까지는 최소한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매매와 전세값이 모두 다 동반해서 저는 예. 제가 볼 때는 2022년까지 2년 네네. 동안 내후년까지. 그렇게 보신다 이거죠? 네네. 네네. 정부는 이제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안정세를 보일 것이다. 전세 공급 내년 물량이 좀 초면 나오니까 안정일 뭐 그렇게 것으로 예상을 하고 얘기하는데.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입주 물량만 바라보면 문제가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정부가 계속 문제가 없다라고 했거든요. 예.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는데 자꾸 없다라고 해서 저도 굉장히 의아했는데요. 정부 대책 발표 자료를 보면 뭐 내년에 5만 호, 2022년에도 뭐 4만 5천 호 정도 공급한다라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공급이 될까? 실질적으로 민간 기관을 보면 줄어드는 것으로 나오고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주택이란 게 타선 기간이 있어서 김현미 장관님께서 빵 이야기했듯이 네. 바로바로 찍어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특히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잖아요. 재건축 재개발이란 게 단계별로 이게 추진위도 구성해야 되고요. 사업 시행 인가도 받아야 되고요. 단계가 있어서 하루 아침에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존 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 준비했던 사업들이 이제 인허가 물량들이 최근에 나와서 이제 올해까지 입주 물량이 됐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주택을 잡기 위해서 과열을 잡기 위해서 규제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많이 해서 규제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가 없고요. 당연하죠. 당연하게 인허가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예. 내년 후내년 2022년까지는 입주 물량 부족으로서 불안 요소는 분명히 될 것 같아요. 불안 요소는 분명히 되는데 이제 언제까지 오르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오른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요. 변수가 많잖아요. 경제 상황이라든지 뭐 소장님 어떻게 언제까지 오를 것 같습니까? 지금 코로나가 제가 볼 때는 가장 변수인데요. 코로나가 몇 년 간다라고 하면 뭐 각국 미국이라든지 네. 중국도 별 수가 없는데 코로나가 이제 내년에 백신이 나와서 안정화가 되면 이제 주요 선진국들도 이제 뭐 저금리 기조에서 전환을 할 거란 말이에요. 자금 회수를 하게 되면 어떤 분명히 나비 효과가 생길 것이고 그 효과가 우리나라에도 미친다면 뭐 내년은 제가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2, 3년 후가 되면 지금과 같은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까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점이 있고요. 한번 조정장이 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의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3기 신도시의 영향이 있는데요. 그게 한 2024년
2023년에서 4년 돼야 분양 물량이 나올 거고요. 입주 물량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 부분도 영향을 줄 것이거든요. 입주 물량이 나올 때 우리 과거 신도시들을 보면 이제 입주 물량이 나오고 1년 정도 지나면 주택 시장이 좀 안정이 되는 경향을 보여서 저 개인적으로는 2023년, 4년 정도 되면 지금의 상승세는 좀 끊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두성규 의원님도 거의 비슷한 뭐 그런 전망하십니까? 아니면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뭐 지금 상승세가 너무나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의 변수가 작용하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했을 때 2023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정점에 한번 다다른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예. 들긴 한데 사실은 변수 작용 가능성이 너무 많고요. 예. 네. 그다음에 정부가 뭐 내년에 이야기하고 있는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도 사실 큰 수치상으로 현장에 매물로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는 꼭 이야기를 한 말씀 드리고 예. 싶은 게 최근에 김현미 장관이 빵은 즉시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 사실은 아파트나 이런 경우에 기간이 걸리는 줄 몰랐다라고 하는데 저는 제빵 쪽에 김현미 장관이 잘 모르시고 그 이야기 또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빵 같은 경우에도 만드는데 여러 가지 반죽을 해서 숙성을 시켜야만이 그것을 갖다 빵으로 구울 수 있습니다. 바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빵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효모를 넣어가지고 상당히 하루 내지 이틀을 갖다가 제가 숙성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제빵 업계에서 들었으면은 더 듣고서 아마 그런 생각을 그래요?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일에는 상당히 준비 기간과 그걸 위한 여러 가지 그 작업들이 전제 작업들이 많은 시간들을 소요하는 것들이 있게 되는데 네. 그 빵 자체도 현장에서 금방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예. 그래서 아마 현장이나 현실에 대한 어떤 감각이 조금 주무장관으로서는 조금 부족하신 게 아닌가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의 우리 부동산 정책의 현 주소를 잘 말해주는 하나의 단면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부동산 전망 중에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라고 네, 있죠. 네, 있습니다. 그곳에서 내년에 전국 집값은 2%, 네. 전세값은 4% 오를 것이다. 네, 네. 근데 그것이 작년 이맘때 올해를 전망한 거에 비해서는 조금 상승률은 낮더라고요. 어떻게 네, 네. 보십니까? 그쪽은 이제 예. 전문 건설 쪽을 전담하고 있는 협회와 관련된 연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쪽에서도 하나의 이제 전망치로 나온 거 대부분 이제 그 해당되는 건설업계. 근데 대부분 전문 건설 쪽은 현장에서 주택을 건설을 실질적으로 이제 작업을 하는 쪽에 업체들이 모여 있는 그런 성격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예. 보다 조금 현실적인 어떤 감각이나 그런 것들은 더 있다고 볼 수 있긴 한데요. 예. 제가 볼 때 전망치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쪽에서 연구원에서 나오는 자료들은 아무래도 조금은 이제 소극적인 그런 부분, 조심스러운 그런 전망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정도의 좀 수치로 보수적으로 전망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건가요? 그런 네. 상황인데요. 지금 건설업계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네. 현장에 있어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작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현장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의 또 확산 이런 조짐과 관련해서 연결시켜 본다면 예상보다 여러 가지의 주택 건설 작업 과정들이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전망치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본다면은 여러 가지 부가적인 어떤 요인들을 감안할 때 네. 전세든 아니면 매매 시장이든 가격 부분에 있어서는 더 상승이 2022년 정도로까지 이야기했는데 그까지 상승세는 조금 더 가파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래요? 해보게 됩니다. 네. 김현미 예. 장관은 전세값이 내년 봄쯤 임대차산법의 영향이 조금 누그러지지 않겠느냐, 안정되지 않을 것이냐 그렇게 봤지 않습니까? 김현미 장관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3년 반 전에 집값 잡겠다고 사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신뢰가 솔직히 잘 가지 않고요. 빵 발언에서도 보듯이 빵이 그렇게 우습고 간단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년 봄이라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었으면 보는 시청자들도 좀 이해를 할 텐데 아무런 근거 없이 내년 봄, 뭐 3년 후에 안정이 되고 내년 예. 봄, 내년 봄에 왜 안정이 된다는 건지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오히려 뭐 결혼 수요라든지 이사 수요 때문에 내년 봄이 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아마 과거 우리 89년도에 그겁니다. 네. 임대차 6개월 정도 네. 지나서 안정이 됐는데 그때하고 그렇죠. 또 다른 게 이제 상황 자체가 다르고요. 그때는 최단 존속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는데 예. 지금은 2년에서 2+2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하면서 예. 분쟁이 더 커졌거든요. 그래서 내년이라고 해서 분쟁이 저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막연하게 89년도에 6개월을 가지고 지금 적용하는 거는 전혀 예.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정확한 근거를 좀 제시해 줬으면 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내년 봄에 진짜 안정이 될까? 네. 제가 볼 때는 전혀 안정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89년에 그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때 네. 문제 안정 시간을 생각하면 이번에는 2년에서 4년으로 했으니까 네. 그 정도쯤이면 되겠다. 이런 전망에 대한 뭐 기대가 경제 섞인- 상황도 전혀 다르고요. 입주 네. 물량 자체도 다르고요. 또
2년에서 1년에서 그냥 기간을 2년 늘린 거하고요. 2년에서 네. 플러스 2한 거는 또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